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인데요.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전체 전국, 즉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을 뺏어오느냐의 문제지 그 외의 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것이고요. 아침 신문을 보니까 조선일보 단독으로 나오는데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지만은 권성동과 정진석을 중심으로 한 친윤, 이젠 친윤이라는 말까지 붙습니다. 친윤 기득권들이 윤석열 지지 연판장을 돌리면은 한 4, 50명은 연판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등 영향을 못 미칩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룹이 개혁보수, 합리적 보수라면 파괴력이 있지만은 구시대를 상징하는 국민의힘 중진들이 또는 TK 세력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연판장을 돌린다고 해서 이준석 체제가 흔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국힘 지지자를 띄울 때 자강론이다, 이제는 자강을 해야 된다 하고 달았을 텐데요.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도 여론조사를 쭉 보셨고 저도 올리지만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가 지금 정체 또는 하락 또는 급락의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윤석열은 국힘의 시너지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국힘의 동력마저도 망가뜨리고 있고 마이너스 정치가 되고 있다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제발 윤석열이가 빨리 국힘에 입당하고 막판 단일화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유튜브를 찍는 저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4.7 보선 때 오세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안철수를 비판하듯이 윤석열을 비판할 생각을 하면은 7개월 동안이나 제 심신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빨리 정신을 차리면 좋겠고, 국힘에 자강을 해야 할 텐데 지금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원희룡이나 그 정도뿐이 없어요. 하태경이나 윤희숙은 0.12%도 안 나와요. 그 세 명이서 지금 각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도 그렇고 또 윤석열이 앞차가 진차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두각을 나타내질 못해요. 빨리 토론으로 들어가야 되고 경선을 붙이면서 흥행을 일으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홍준표 같은 경우는 국민한테 대단히 혐오적으로 비호감으로 찍혀 있어요. 중도나 진보층에는 홍준표를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승민과 원희룡도 마찬가지인데 이 친구들도 비호감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건 20년을 정치를 했고 국민들이 훤히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일반 국민들은 적시적발적인 대답을 원하고 또 구태를 싫어하며 또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또 보수 쪽에서도 탄핵파, 비탄핵파 이런 것도 갈려있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문재인한테 너무 당했기 때문에 캡사이신 같은 자극적인 정치인을 원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게 윤석열이죠. 근데 윤석열 쪽에서는 윤석열의 의향과 의도와는 달리 중도층은 빠져나가고 있고 2030도 빠져나가고 있고 진보층도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세 그룹이 있죠. 친박과 TK와 강성 보수, 강성 유튜버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확장성은 없을 것이며 윤석열의 지지율의 재탄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재단을 하는데요. 그 정책팀 그건 소용없어요. 70명 뭐 정책팀이 변 누구예요? MB의 정책 참모였고 정치 모사꾼이었던 변 누구죠? 변 무슨 일인데 그 친구하고 서석준이를 갖다가 쌍두마차를 올린다는데 그거 안 돼요.
국힘은 그런 사람들이 더 수십 명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준석이가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일반 여론조사도 계속 발표되고 있지만 여의도 연구원 자체, 국힘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게 시중에 뿌려지는 일반 여론조사와 같더라. 같은 추세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준석이가 며칠 전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위험하다. 빨리 입당하라 한 건데 이게 충격적인 사실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신문을 쭉 전부 다 스크랩을 하면은 이준석이가 당 회의에서 여의도 연구원 자료 분석을 공유했는데 윤석열의 지지율은 빠지고 있는데 그 지지율이 최재형한테는 안 간다. 최재형한테는 안 간다. 최재형은 너무 샌님이고 모험생이라서 말씀드렸다시피 캡사이신 같은 폭발력이 없으므로 국민들은 크게 눈을 안 두고 있어요. 지금은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를 원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최재형한테도 안 가고 이준석이가 말을 하는 것을 최근 2주 사이에 윤 총장의 지지율이 3분의 1까지 폭락하는 게 많이 나오죠. 어떤 조사는 19%까지 나오고 그죠? 그런데 그 지지율을 왜 뺐냐? 그거를 분석하는데 모르겠다 이런 게 나왔어요. 저는 분석을 해드리죠. 그 윤석열 지지율이 쉽게 말해서 30%에서 20%로 떨어졌으면 3분의 1이 떨어졌는데 그 지지율이 국힘의 다른 대선 주자를 찾지 않고 이낙연이하고 이재명한테 가 있어요. 걔는 이벤트 효과도 있고 재밌거든 그쪽이. 그죠?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은 유동적이에요. 유권자들이 유동적이고 정치적으로 깊이 생각 안 해요. 호감과 비호감, 혐오와 비혐오 이런 걸 보고 있죠. 따라서 윤석열이가 지금 밖에서 저렇게 뛰면서 자기의 시너지나 자기의 확장도 못하고 국힘까지 벼랑으로 몰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게 현재까지 보고티브의 생각입니다. 윤지지율이 쉽게 말해서 100이었다면 30% 이상이 빠졌는데 최 원장한테 거의 안 간다. 따라서 최재형이하고 윤석열이하고 지지층이 겹치지 않는다. 말씀드리죠. 강성보수 우파 유튜브 세력과 TK와 친박 세력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며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일부는 최재형을 지지하며 나머지 약 50%는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 아직도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50%를 견인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 기가 찹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4년 9개월 만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이 31%, 민주당 지지율이 29%로 4년 9개월 만에 갤럽 조사에서 직접 설문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죠. 4년 9개월 만에. 그렇죠? 탄핵 전후로 국힘 지지율이 회복했는데 그걸 2주 만에 까먹어요. 그거는 문제가 윤석열이 뿐이 없어요. 국민들은 윤석열과 국힘이 같은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입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움직였는데 윤석열이 끝까지 단일화를 하겠다 하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으셔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이 영상은 좀 길어지니까 뭐 여러 가지 22, 23일, 22일은 리얼미터 조사가 발표되고 23일은 갤럽 조사가 발표되는데 그 대형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석열과 여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안 나와요. 뭔가 꾸리한 게 지금 있죠. 다음 주에 나오겠는데 마지막으로 발표된 게 저번 주 목요일인가 MBS 양자 대결인데요. 이재명이가 46, 윤석열이가 33 양자 대결일 경우에 이낙연이 42, 윤석열이가 34 완벽하게 밀리죠. 이재명이한테는 오차 범위 밖으로 지고 있고 이건 지금 쟤네들 강력한 문재인을 지키기 위한 결집도 들어가고 또 컨벤션 효과도 있어요. 지들끼리 지지고 뽑고 싸우고 발광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역 세대별로 보자 이거죠. 이낙연이는 안 다루겠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만 다룰게요. 비슷해요. 이낙연이 윤석열도. 이재명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모두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앞서갑니다. 특히 30대에서 50%, 50대에서 57%, 40대에서 61%가 지지를 받아요. 근데 윤석열은 60대와 70대에서만 앞선다. 이게 문제예요. 60대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고TV에 보시는 분들은 깨이신 분들이고, 그죠? 이 70대 이상에서 앞서는 거 이거 인구수도 별로 없어요. 유권자가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지역별로 보면은 더 심각한 게 나타납니다. 이재명은 광주 전라에서 68%, 서울에서 48%, 인천 경기에서 47%, 대전 세전 충청에서 대전 세종 충청에서 44%, 강원 제주에서 42%, 부울경에서 41%, 전 지역에서 앞서는데 윤석열은 꼴락 TK 대구 경북에서 46%만 앞섭니다. 이건 충격이에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룹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불과 2달 전까지는 그래도 지지하는 그룹이 많았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 달 전부터 두드리는데 윤석열을 비판을 하죠. 비평을 하죠. 아직까지 비난 단계는 안 넘어가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TK 일부 강성 보수, 그 다음에 국힘의 강성 보수가 아니라 윤석열에 붙어서 정권을 창출하다는 꼰수기, 그 다음에 우파 유튜버를 따라다니는 분들, 우파 유튜버 일부 이렇게가 지지하는데 그거 가지고 절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희망을 가지시면 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 이준석이가 자꾸 예시로 드는 게 4.7 보선을 봐라. 오세훈이가 존재감이 없고 출마도 망설이고 있을 때 국힘과 또 국힘 당원과 일반 시민의 지원을 받아 지지를 받아서 오세훈이가 나경원 격파하고 안철수 격파하면서 승리를 했지 않느냐. 그것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지 않느냐. 그걸 보면 되는 것이다. 대선도 그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강론을 갖고 나와야 된다. 우리 주자가 문제지 왜 당외 박효주자가 문제냐 이건데 이준석이가 틀린 게 있어요. 그거를 예시로 들고 사례로 드는데 서울 선거하고 특히 보선이었죠. 전체적인 지방선거가 아니고 서울 선거하고 대선은 질양이 전부 다 다릅니다. 대선은 모든 진영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거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총동원되고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이게 모두 투영되는 게 대선이에요. 지금 현재로라면 우리가 압승할 수 있는 문재인이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압승할 수 있다 하지만은 지금 문재인을 지키기 위한 국민 지지율이 40%까지 가니까 압승을 할 수 없고 신성의 분위기로 지금 가죠. 그것도 불안스럽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과 국힘 주자가 마지막 대선 하루 전까지 3월 9일이 대선이니까 3월 7일 8일까지 노무현이하고 또 정몽준이하고 그 단일화하는 과정 같이 그렇게 간다면은 필패다. 필패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많이 봤죠. 이인재 같은 경우도 봤고 삼지대로 출마하네. 그리고 나중에 유해창 같은 경우도 삼지대에 출마하고 그 다음에 또 안철수도 삼지대에 출마하고 그래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대명제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윤석열이 끝까지 저렇게 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저는 윤석열을 비판적 지지해요. 저렇게 한다면은 안철수를 닮아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냥 막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경선 룰을 갖다가 고집하고 국힘과 협상을 안 하고 끝까지 가면은 중간에 주저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국힘의 주자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원희룡을 띄워야 된다 이거죠. 그죠? 거기서 한 사람이 나오면 국힘의 시너지와 국힘의 힘이 결집을 하겠죠. 물론 일부 TK와 꼰수기 강성 우파들은 제외하고 그렇죠. 그래서 국힘 주자를 띄워야 돼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 거 보면은 그 우파 유튜버들 쓰레기 우파 돈벌레들을
유튜버들 걔네들 보면은 국힘이 깨지기를 바라죠. 이준석이가 쫓겨나기를 바라죠. 비대위가 성립되고 국힘이 분리되기를 바라죠. 그래야지 김종인 씨가 또 비대위장 했던 분이 또 비대위로 못 들어올 것이고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문제를 쳐야 된다는 결의가 전부 다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4.7 보선 때 안철수란 틀의 목마를 집어넣으려 했던 김무성 개들 그 다음에 그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과 TK 주호영 같은 이런 애들 그게 그냥 데자뷰로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근데 권성동이하고 정진석이는 그 4.7 보선 때 같이 안철수를 집어넣고 트로이 목마를 갖다 집어넣지 않은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덜 떨어진 친구들이 아니에요. 시류를 잘 파악해요. 그거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 지금 누가 공격하느냐? 국힘을 죽여라. 그래야 윤 총장이 산다. 이건 패착 중에 패착이죠. 그걸 유튜버들하고 구정치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구정치인들이. 여기서 팁을 주면은 김무성 같은 경우는 부산 세력, 경남 세력을 띄우려 그럴 겁니다. 뭐 최재형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은 나중에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중에 김무성 같은 사람은 그 중에 하나 띄울 거예요. 그죠? 당외 협회, 당원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고 당외 지역위원장들을 한테는 김무승이가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국힘을 내분으로 치닫고 밖에서 바깥의 세력들이 해코지를 하는 것은 걔는 원래 그랬어요. 우파 유튜버들 애들 원래 그랬어요. 그놈들이 가는 곳마다 파괴가 되고 결론을 내드리잖아요. 제가 그놈들이 지랄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들어갔고 복권시키라고 사면시키라 그럴 때마다 사면이 안 되고 있고 짜증나 진짜. 그래서 국힘 내부 분열을 갖다가 잠재우려면 빨리 주자들을 띄워야 돼요. 거기서 분화가 돼도 할 수. 난 윤석열 지지할래. 난 유승민 지지할래. 홍준표 지지할래. 원희룡 지지할래. 그렇게 해서 일단은 흥행을 띄워야 되고 거기서 분파가 생겨도 할 수 없어요. 그럼 국힘이 깨지면 윤석열 지지파는 나가면 돼. 나가면 돼요. 나가면 어디로 나가냐? 제 말씀 드렸죠. 초재선들이나 개혁 보수들은 안 움직일 거예요. 합리적 보수들은. 꼰수기들만 윤석열한테 가서 간다면은 그냥 구속으로 처박아 두면 돼. 지금 국민들은 몰라도 너무 몰라 진짜.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중진들이라는 것들 과거에 정치한 것들이 보수 전체가 망하고 지리멸멸되는 거를 모르고 진의 존재감만 나타내려고 그러고 또 지금 현재 진의 기득권 지키려 하다가 유니스프도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냥 국힘 지지마저 빼버려. 윤석열 지지하려다가. 그죠? 이게 참 힘든 문제인데 4.15 총선 그전에 탄핵 전 과정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탄핵 전의 문제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국민이 질리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정권을 갖다가 뺏기고 정권을 헌납하고 국정농단이고 우파개멸 보수개멸을 다 당하고 문재인한테 4년 반 동안 그렇게 그냥 탄압을 당했어도 저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네 개인의 소리만 찾으려고 그런다. 이 사람 밀려고 그러고 저 사람 밀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가능한데 국힘이 이제 기사회생에서 국힘이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해코자고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그 국힘이 다 보고 있어요. 국힘 지지자들이 보고 있고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거기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제는 변수가 윤석열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 공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영상을 찍겠죠. 이제는 국힘 주자를 띄워야 돼요. 어거지로라도 띄워야 됩니다. 뭐 8월 초점 이제 윤석열이하고 아니 홍준표하고 유승민이하고 원희룡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더 강하게 더 파괴적으로 나와야 되고 원희룡이는 대통령 진짜 하고 싶으면은 지사지 던지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유승민 같은 경우도 더 파괴적인 말로 대중한테 어필해야 돼요.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홍준표 같이 무리하지 말고 홍준표는 뭐 사형제도로 뭐 부활시킨다 그러고 4분의 1 반값 아파트를 마련한다 그러고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합리적으로 세 명이 붙어 봐야 돼요. 응? 국힘 주자를 띄울 때예요. 이제 내부. 그래야지 막판에 가서 단일화해서 또 우세한을 점할 수 있죠. 여러분은 이거 지켜야 돼요. 70년 보수를 지켜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리 잘못했고 국정농단이 일어났고 탄핵을 당했고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갔고 정권을 박근혜가 헌납했더라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은 이념 없이는 절대 통치가 되기 불가능한 나라예요. 이념을 갖다가 파괴하고 섞어버리면 몰라도 그래도 보수의 가치는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변혁을 시도해야 돼요. 국힘 주자를 빨리 띄워야 됩니다. 이제 안 띄우면은 언제까지 쟤네들 뭐 2달 동안 이제 뭐 경선 들어가고 그러고 윤석열은 2달 동안 윤석열이요 지금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좀 철학적이나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직으로 당세로 갖다가 이제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캄프라치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오늘도 조선일보나 뭐 중앙일보 이런 데서 윤석열의 참모진 70명 많이 하면 100명 하고 단독 기사 나오는데 하나도 쓸모있는 사람 없어. 그런 사람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덥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